안녕하십니까. C뿔뿔 다섯 번째 시간, 연산자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과 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연산자처럼 컴퓨터에서도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연산을 할 때 필요한 연산자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보다 컴퓨터는 사람이 생각하는 연산보다 굉장히 많은 연산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산자들 중에 중요한 것들을 위주로 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연산자를 살펴봅니다. 자, 목차는 피연산자 개수에 의한 연산자 구분, 대입 연산자, 산술 연산자, 복합 대입 연산자, 관계 연산자 등에 대해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자는 피연산자 개수에 의해서 연산자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연산자의 개수에 따라서 단항, 이항, 그리고 삼항 연산자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연산이라고 하면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는 10 플러스 20은 30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그 프로그램에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그죠? 그리고 이런 만약에 연산식이 있다. 그러면 요거 자료용을 일단 빼고 생각을 해보면 피연산자가 크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이거는 더하는 거니까 두 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 대입연산자, 이건 대입연산자라고 하는데요. 좀 이따 나올 건데 이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해서 피연산자가 이렇게 두 개죠. 그러면 이항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음수를 표현할 때 양수면 10인데 음수면 마이너스 10이죠. 이 양수도 마찬가지로 이 앞에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럴 때 이렇게 항이 하나만 있어요. 그 연산 데이터의 부호를 결정짓는 앞에 연산자 이렇게 하나만 있다. 그러면 이런 거는 단항 연산자라고 합니다. 다음에 사망 연산자도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는 안 쓰이지만 일상생활에서 안 쓰이지만 프로그램에서는 종종 쓰이는 이런 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 그 앞에 있는 XX 어떤 식이 나와요. 여기 나와서 이 조건식이 참이면 요 앞에 있는 게 결정이 되는 거고요. 실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거짓이면 뒤에 있는 게 결정이 돼서 실행이 되는 거. 이럴 때 항이 하나, 둘, 세 개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망 연산자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피연산자의 개수에서 크게 한번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이 나눈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연산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대입 연산자부터 알아볼 텐데요. 대입 연산자는 오른쪽의 결과를 왼쪽에 대입한다, 할당한다. 보통 이제 이 대입 연산자의 기호가 이게 는이에요, 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니코르. 근데 수학에서는 A하고 B 하면 A와 B는 같다죠. 그죠? 근데 프로그램에서는 같다는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B의 데이터, B 안에 예를 들어 10이 있다. 그러면 그 10을 A한테 담는, 저장하는, 대입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수학에서 같다고 표현할 때는 이렇게 는을, 니코르를 두 개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수학처럼 같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하나만 넣어주면 어떻게? 대입 연산자. 대입을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할당해주는 역할을 하는 연산자로 취급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니코르는 수학에서 오른쪽 값과 왼쪽 값이 같다는 의미이지만 프로그램에서는 오른쪽 값을 왼쪽에 대입하는 의미로 쓰인다. 프로그램에서 오른쪽과 왼쪽이 같다는 의미는 는, 니코르 두 개 써주면 되겠습니다. 대입 연산자 잠깐 뭐 해보기 위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한번 열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연산자죠. 오퍼레이터 베이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소스 파일 만들고요.
자, 대입 연산자는 int x는 예를 들어서 10을 입력해 봤어요. int y는 10을 또 20을 입력할까요? 네, 이렇게 했어요. 자, 출력을 한번 해보면 자, x하고 y를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뭐 x에는 10이 담겨져 있고 y는 20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대로 출력이 될 겁니다. 네, 실행을 해보면 꽤 못하죠. 예. 자, 실행을 해보면 x하고 y가 그대로 출력이 될 겁니다. 12집. 자, 근데 대입 연산자를 이제 대입 연산자 이것도 대입 연산자예요. 이럴 때 있죠. 자,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만약에 x에다가 y를 이렇게 대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출력을 해보면 어떻게 출력되겠어요? x에 원래 10이 들어가 있었는데 y의 값을 지금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할당해주는 대입 연산자로 할당을 해줬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x에도 이제 10이 아닌 20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입 연산자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술 연산자. 산술 연산자는 보통 흔히 우리가 일상생활에 말하는 사칙 연산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연산자 이런 게 있는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별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듯 합니다. 자, 근데 나머지 연산자는 뭐냐면 어떤 수를 나눠요. 나누고 났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죠. 그 나머지를 반환해주는 그런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면 지워볼게요. 자, 만약에 x 플러스 y가 얼마인지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y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좀 보기 좋게 가로까지 좀 묶어주고요. 자, 실행을 해보면 x, y 30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산술 연산자 총 5개인데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나머지 연산자 하나씩 다 해보면 요 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나누기. 이거는 나머지 연산. 10 나누기 20 하면 나머지가 10이겠죠. 그리고 10 나누기 20 하면 몫은 0이 나오겠죠. 이렇게 보면 30, 마이너스 10, 200, 그 다음에 나눈 거니까 10, 0, 10 이렇게 다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합 대입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방금 우리가 산술 연산자 했었죠. 산술 연산자를 할 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나머지 이런 그 연산자들을 이용했는데요. 복합 대입 연산자는 뭐냐면 대입 연산자는 대입 연산자입니다. 근데 복합이에요. 그죠? 자, 뭐냐면 대입 연산자와 산술 연산자를 합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하고 대입하고 빼고 대입하고 곱하고 대입하고 나누고 대입하고 나머지를 대입하고. 자, 코드를 보는 게 가장 쉬워요.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더하고 대입하는 복합 대입 연산자는 어떻게 냐면 이게 리졸트라는 값이 있는데 여기다가 플러스하고 이렇게 하고 x라는 값을 한다. 그럼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죠. 리졸트는 리졸트 더하기 x. 그죠? 기존의 리졸트에 있는 값에다가 x에 있는 값을 더해서 그렇게 새롭게 더해진 값을 다시 리졸트에 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리졸트 2번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한번 생략하자. 뭐 번거롭게 촌스럽게 2개 다 쓰냐? 생략하여. 그리고 그 대신 이렇게 연산자 2개를 붙여서 복합 대입 연산자를 만들자 해서 나온 게 복합 대입 연산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집중 한번 해보면 x가 10이죠. 그래서 리졸트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5 이상이면 100으로 할까요? 리졸트 플러스는 x 이렇게 할게요. 다음에 리졸트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졸트에 현재 몇이 들어있어요? 100이 들어있죠? 헷갈리니까 다 지울까요? 100이 들어있습니다. 100에다가 얘가 뭐랑 똑같냐면 리졸트는 리졸트 플러스 x 이거랑 똑같은 거죠. 즉 100에다가 10을 더해서 다시 리졸트 담습니다. 그럼 몇이 나오겠어요? 리졸트가 110이 나오겠죠. 자, 실행을 한번 해보면 110이 나온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빼기도 한번 같이 해보면 이번엔 리졸트에서 복합대입 연산자로 이렇게 빼볼게요. 10을. 그러면 리졸트가 결국 다시 몇이 되겠어요? 이렇게 100이 나온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연산은 여러분이 직접 한 번씩 해보시는데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간에 꼭 쓰는 프로그램, 굉장히 빈번하게 자주 쓰는 거니까 꼭 손에 익을 때까지 꼭 잘 알아두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관계연산자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거예요. A가 B보다 크면 참이에요. 결과는 참 거짓으로 돌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A가 B보다 크다. 크면 참이고 만약에 크지 않아요. A가 10이고 B가 50이에요. 거짓이죠. 이 자체가 거짓이죠. 그러면 이거는 거짓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A가 B보다 작다. A가 B보다 작으면 참, 크면 거짓이 되겠습니다.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A가 B보다 크거나 같으면 참, 작으면 거짓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A가 B보다 작거나 같으면 참, 크면 거짓이고요. A와 B가 같다. 여기서 이제 같다가 나오네요. 같다는 이렇게 두 개를 써 주셔야지 참이고요. 같지 않으면 참인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같으면 참, 이거는 같지 않으면 참. 만약 같아요. 그러면 결과는 거짓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관계연산자는 조건문하고 같이 엮여서 어울려져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연산자입니다. 꼭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는데 자, x가 y보다 큰 경우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x는 10이고 y는 20이죠. 그러면 이 자체가 어떻게 거짓이겠죠. 그래서 실행을 실제로 해보면 거짓이기 때문에 0이 나올 수가 있겠죠. 0은 거짓, 0 이외에 1은 다 참이라고 했습니다. 좀 이렇게 하고요. 몇 개만 해보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크거나 같으면 참이에요. 자, x하고 y가 크거나 같을 수가 있을까요? 안 되겠죠. 무조건 작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결과값은 0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같은 경우 두 개 준다고 했죠. 자, x하고 y가 같다. 거짓이죠. 그래서 이것도 결과적으로 0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같지 않다. 그러면 느낌표를 앞에 하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x하고 y가 같아요? 같지 않아요? 같지 않죠. 그럼 이 결과값은 참이 나오겠죠. 그러면 예상컨대 결과값 참이니까 1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1이. 이렇게 관계연산자는 두 개의 관계를 가지고 어떤 조건식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고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씩만 여러분이 코딩을 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연산자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요. 기본적인 거라고 해서 쉬운 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많이 쓰이는 연산자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잘 익숙하게 프로그램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익숙하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